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노 특강 2강의 조합 레벨 2 1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전체 집합이 있는데 12i 자연수고 부분 집합은 1에서 7이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 나왔나요? 항상 조건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걸 다 뽕을 뽑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집합이 4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4니까 집합 A의 원소 4개가 집합 A의 원소 4개가 원소는 원래 7개인데 그 중에 4개가 집합 X의 원소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선은 그 같은 게 뭔지 모르니까 그 같은 걸 4개를 먼저 선택을 합시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 7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7시4 그래서 35 35가 곱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1번에서 5번까지 중에 35의 배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 35의 배수를 확인해 주면은 조금 더 계산하기가 좀 쉽겠죠. 요거는 꿀팁입니다. 항상 딱 문제를 봤을 때 곱의 법칙이 쓰일 거다 그러면은 그 곱을 그 소인수를 몇 개 구한 다음에 그거의 배수인 거를 찾으면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35의 배수인 걸 찾으면 좀 편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35의 배수는 얼마 나옵니까? 35의 배수는 5번밖에 없죠, 사실은. 맞죠? 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조건이 집합 X가 A의 부분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집합 X가 A의 그 부분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집합 X에는 위에서 정한 4개, 여기서 정한 4개 말고 남은 A의 원소 3개는 없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포함되면 안 되니까 없어야 되고 A의 여집합의 원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있어줘야만 여기 쏙 들어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여집합은 뭡니까? 여집합은 A가 1에서 7이니까 여집합은 8에서 10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되니까 요 놈의 부분집합은 총 8개 있겠죠. 2의 3승이니까. 근데 거기에는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하나가 포함되려면은 7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부분집합의 개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35 곱하기 7 해서 245가 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집합 x가 1에서 6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자, 가에 의해서 치역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오름차순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죠? 재응되는 값이 더 커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나 조건에 의해서 나 조건은 뭡니까? 합이 12가 되는 것들을 다 찾아보라는 거다. 그죠? 집합 x의 원소 1, 2, 3은 공역의 1, 2, 3, 4, 5 중 3개의 오름차순에 대응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한번 더 봅시다. 남은 x의 원소 4, 5, 6은 공역의 7, 8, 9, 10, 11 중 3개 자동으로 대응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합이 12가 되려면 만약에 요 1은 결국 1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11이 되겠죠. 맞나? 그 다음에 만약에 5를 선택을 하게 돼버리면은 5를 선택하게 돼버리면은 자동적으로 7이 되겠죠. 남은 게. 그래서 5 더하기 7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공역은 이미 자연수 집합이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커요. 그죠? 그 다음에 4, 5, 6은 4, 5, 6은 7, 8, 9, 10, 11에 대응되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1, 2, 3이 만약에 요 셋 중에 아무거나 대응됐다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2, 4, 5에 대응됐다 친다면 즉 F1이 2고 F2가 4고 F3이 5라면 F4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F4는 F3하고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F3이 아까 5에 대응됐다 그러면 F4는 자동적으로 어디에 대응돼야 돼요? 7에 대응돼야 되죠. 그래서 자동으로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카운팅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나 조건에 의해서 로마자 1번만 카운팅 한다면은 남은 4, 5, 6은 자동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5C3 곱하기 1 하면은 바로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도로가 있는데 A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B 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진행 방향을 5번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가는 경우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위로 먼저 갈 수도 있고 혹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만약에 위로 간다 그러면은 가자마자 무조건 오른쪽을 한번 꺾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꺾었습니다. 꺾으면 이제 요렇게 가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꺾는 몇 번 꺾는지를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5번 꺾어야 되니까 한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다가 밑으로 한번 내려가줘야 됩니다. 그죠? 어디로 내려가는지 지금 몰라요. 내려가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른쪽 또 꺾어야겠죠. 무조건. 다 계속 갑니다.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한번 올라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꺾어야 돼요. 그러면 총 이미 여기에서 한 번 꺾는다 그랬잖아. 한 번 꺾고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꺾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는. 그래서 요 모양이므로 B에 도착하기 전에 9개의 점, B에 도착하기 전에 9개 점이 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자, 봅시다. 이렇게 쌤 적어놨죠. A하고 B가 있는데 B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9개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B 전에 9개의 점 중 2개만 내가 선택을 한다면은 2개만 이렇게 내가 선택을 딱 했어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모양을 그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는 경우가 바로 9C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제일 처음에 위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간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B에 도착할 때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 줘야만 이렇게 5번 만에 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쪽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위로 한번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꺾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자, 근데 이미 오른쪽 가는 그 순간 4번을 꺾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5번 방향 꺾어라 그랬으니까 내가 B 전에 만약 꺾어버리면은 또 B로 가기 위해서 또 꺾어야 되잖아. 그럼 5번, 6번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꺾어야 되는 거는 B 밑에서 꺾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B로 갈 때는 위로 바로 B 밑에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B 전에 9개 점 아까 전에 봤죠? B 전에 9개 점 중에서 2개만 선택합시다. 2개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선택했다. 아, 그러면 요렇게 모양 돼야 되구나. 이런 식입니다. 내가 만약에 2번, 7번 선택했다. 그러면 요렇게 돼야 되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9C 곱하기 9C 해서 요 각각의 경우는 배반 사건으로 더해놨으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72가 됩니다. 많이 어렵나요? 자, 4번 봅시다. 4번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에 뭘 넣나요? 서로 다른 사탕 3개를 넣고 서로 다른 사탕을 3개를 넣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탕은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죠. 맞죠? 그럼 5개 중에서 사탕을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개입니까? 10개죠. 맞나요? 그 다음에 10개, 그러니까 사탕을 3개를 선택해서 넣습니다. 근데 주머니는 이미 갔기 때문에 이 선택한 거를 어디에 넣는지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구슬이죠. 이제는 다른 사탕 같은 구슬. 같은 구슬을 또 어디에 넣습니까? 주머니에 넣는데 주머니에는 최소 1개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 그 사항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부정방정식으로. 부정방정식에서는 얘가 항상 0 이상이었는데 각각이 1 이상이면은 항상 요 3C7에서 1 이상이 되는 것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3H7 빼기 3 해버리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사탕을 넣는 경우 10가지, 구슬 넣는 경우 15가지를 곱해주면 150이 된다라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탕 먼저 계산한다면 10의 배수겠죠. 근데 보기를 보니까 다 10의 배수다. 그죠?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좀 하세요. 자, 선생님은 쉬었다 치고 5번부터 새로 또 가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를 구하라. 자, 경우가 두 가지나 있죠. 경우가. 첫 번째 경우는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그 부정방정식의 경우니까 쉽죠. 3H10. 그래서 3H10은 66이 됩니다. 그죠? 66이 되고, 나에서는 뭐가 아니라는 게 나왔으니까 뭔가를 빼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나 조건 한번 풀었으면은 A가 1이 아니고, B도 1이 아니고, C도 1이 아니고, 모두 교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A, B, C 중 1이 하나인 경우를 먼저 빼주고 A, B, C 중에 1이 2개인 경우를 더해주기만 하면은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설명을 좀 이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중 1이 하나인 경우를 뺍시다. 그럼 만약에 A가 1이라 그러면 A가 1이면은 B 더하기 C는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개수는 2H구니까 10.
그럼 마찬가지로 B가 1인 경우는 A 더하기 C가 9니까 10가지, C가 1인 경우는 A 더하기 B가 9니까 10가지, 총 몇 개 나왔습니까? 30가지를 빼줍니다. 30까지를 빼주는데 여기서 1이 2개인 경우는 더해주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1이다. 1이 2개죠. 그러면 C는 자동적으로 8이 된다. 그죠? 그럼 그 케이스는 1,1,8로서 한 가지만 나옵니다. 혹은 B하고 C가 1인 경우도 한 가지, C하고 A가 1인 경우도 한 가지. 그래서 세 가지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39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설명을 왜 더해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빼준다 그랬죠, 선생님이. EH9를 뺀다 그랬죠. 그러면 EH9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 A가 1일 때, 그, 9가지 중에서 B가 1인 경우를 즉 뺐습니다. 그죠? 맞나요? 잠깐만요. 9가지가 아니고 선생님 잘못 적었네요. 10가지입니다. 예. A가 1일 때 10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A가 1일 때 10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요 10가지 중에서 B가 1인 경우도 뺐다. 그죠? 맞나요? 왜냐면 A가 1일 때 B가 1,8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그럼 118을 뺐지. 그 다음에 요 경우도 한번 보자. B가 1인 경우는 뭐가? A 더하기 C가 9가 되겠지. 그러면 A가 1인 경우, C가 8인 경우도 118을 뺐지. 그러니까 결국 118인 경우를 몇 번 뺐어요? 2번 뺐다. 그죠? 그러니까 2번 빼면 안 되잖아. 그래서 1이 2가지 경우를 한 번 더 해줘야 본 카운팅이 제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